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동아 삼국 문화기행의 이경진입니다. 저희들은 동신사의 여정에 대해서 사행일말이라는 부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선시대로 시작해서 지금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포원 정몽주 선생의 고려시대를 넘어서 고구려시대,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백제의 왕인박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다가 출생지에서 겹쳐지는 부분, 도선국사 출생지를 보면서 또 이제 도선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도선국사 하면 도선비기로 전해지는 그 풍수 지리학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풍수학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을 많이 뺐었습니다만. 너무 공부가 됐는데요. 그렇습니까? 야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정사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탄생설화 같은 것은 다 설화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을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게 많죠. 그런데 이제 풍수에 관해서 예언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됐다고 하는 설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 일례로 이제 지난 시간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왕건의 탄생 이제 예고, 네. 그런 것들 2년 전에 탄생 예고를 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마지막을 또 예언하셨죠. 고려의 네네. 마지막을 예, 예언하셨죠. 고려의 이제 운이 처음에 800년이라고 했다가 그 말씀하셨을 때 도성국사의 유명한 점은 지기, 땅의 기운이 세하고 왕하고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제 다 왕한 곳, 왕성한 곳만 쓸 수는 없잖아요. 좋고 왕성한 곳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하고 세가는 것도 기운을 돋궈주는 것, 그 다음에 이러는 그 비보라고 합니다. 그것을 네. 보호해주고 이런 것을 하면 그게 이제 좀 재앙 같은 게 늦게 올 수 있고 면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고려를 이제 800년을 봤대요, 처음에는. 800년을 봤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저기 동남쪽에 적기라고 그래요. 위험한 기운이 딱 서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800년 절반인 400년밖에 안 가겠구나.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제 이렇게 뭐 문의들이 많았겠죠. 그 이제 동남쪽을 보면 그것은 용의 방향이에요. 12지신에서 그 진 방향이거든요. 진이 네. 동남쪽이면서 그 장자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큰아들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척점은 이제 그 서북 쪽이 되겠죠. 근데 이제 도선국사의 그 비기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비보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서북 방향에 그 큰 개를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저기 돌멩이 75개를 뭐 이렇게 사용해서 뭐 어떻게 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추적해 보면 동남쪽에는 용의 방향이잖아요. 진이고 네. 12지신에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충하는 것은 개와 용입니다. 진술상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로서 용하고 견주게 하면 그 기운을, 나쁜 기운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동남쪽에 나쁜 기운이 있어서 800년이 400년으로 줄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조선 왕조가 475년에 저기 망합니다. 그 34대 공양왕 때 망하는데, 고려 왕조가요? 네네, 고려 왕조가 네. 475년을 유지했는데, 네. 그 800년에서 400년을 줄었다가 그 75개 그 뭐 돌멩이를 사용해가지고 47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많이 썼으면 또 더 갈 수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800년에서 400년으로 줄었다가 475년이 되는 그 고려 말에 비운의 고려 말 그 시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원 정몽주 선생이 계시죠. 네네네. 마침 저희들이 지난주에 뭐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고 인연 따라 여행하게 됐는데 영천을 가게 됐었잖아요. 네. 그 영천에 가서 영천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포원 네, 선생님이. 임고서원을 방문하게 네, 됐습니다. 네. 그 아주 감명 깊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가지 않았는데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 어쨌든 유학을 공부하고 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저기 유학, 이학 이러면 눈이 번쩍하고 귀가 반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천의 임고서원에 갔는데 그 입구에 큰 돌멩이가 있었죠. 네. 네, 거기에
동방이학의 동방이학 지조라는 네. 큰 입석이 있었어요. 네. 그 원장님 사진 다 찍으셨죠? 그 포원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 우리 배진영 선생님 할 말 더 많죠? 저는 이 방송 자체가 저희가 조선통신사를 네. 시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통신사의 통신의 어떤 역사, 어떤 사절이죠. 사절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저는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 오히려 그 앞의 시대 그런 것이 다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가치 있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또 이 포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 좋지 않은 입장에서 가시게 된 거거든요. 네. 그 통신사의 사절을요.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뭐 중국에 가는 거를 더 선호하시고 또 그때 그 분위기가 별로 포은 선생님이 그렇게 편안한 입지가 아니셨는데 네. 그래서 뭐 일간에는 가게 되면은 그 변을 당할 것이다. 뭐 그런 소리도 듣는 와중에 이분이 일본까지 가서 오히려 그 포로로 잡혀간 우리 동포들을 많이 데리고 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이 포은 선생님의 어떤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또 이분이 그 그러니까는 사절이 그래도 긴 기간이다 보니까 배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긴 기간에 그 이국을 가는 그 행로에서의 어떤 시도 남기시고 네. 또 그 보시고 이 느낀 점 그런 것도 기록을 남기시고 그래서 그런 거가 저는 이분을 보면 좀 고려의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자존심 네. 그런 것이 좀 느껴지고요. 워낙 훌륭하고 그 유명한 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일본 가서 지은 씨도 네. 그 저기 포원 기념관이 또 네. 있어요. 네. 그죠? 거기 각 실에 보면 그 네. 길대기가 쭉 있고 한데 거기서 좋은 시도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 정말 훌륭하신 외교관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그 외교를 하신 거죠. 그 네. 시대에.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뭐 물론 왕명을 받아서 뭐 신의를 가지고 외국을 가는 거잖아요. 이국 네. 땅을 가는 거지만 뭐 어떤 분은 그 나라의 농작물 고구마를 가지고 오고 뭐 그 사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카랑 관련돼 있는 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신 김에 작물도 가지고 오시고 또 수차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포은 선생님은 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게 이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 그런 것을 가장 그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제일 먼저 한 거잖아요. 그 홍익인간하고도 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분의 어떤 조선통신사의 어떤 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문헌을 보면 좀 낭만적인 적도 있지만은 좀 더 인간적이다. 참 예쁜이지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점에서 영천에 가보니까 네. 뭐 정몽주님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땅이 넓더라고요. 영천이. 네, 그 뭐 지도를 보니까 엄청 넓었어요. 그 근처에 대구도 있고 울산도 있고 아마 경주도 있었죠. 그러죠. 그 세 개를 다 합친 것보다 컸어요. 제 지도를 자세히 봤거든요. 예. 근데 사람은 너무 적게 살았어요. 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그 소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10만 명 조금 된다는 10만 명에서 줄어들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걱정하고 그렇습니까? 있었어요. 예. 그게 저는 좀 이렇게 넓은데 너무 사람이 적어서 사실은 저희가 카페 하나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영천역에 보니까 그래서 예. 인고서원에도 그러고 이렇게 어떤 예. 좀 중요한 곳에 보면 예. 그 영천에서 그 이사하면 주민들을 옮기면 20만 원 주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기업 유치하는 그 기업이 이사 가도 지원 정책이 좋고 인구 유치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 중인가 봐요.
아, 영천시가 네. 그렇습니까? 제가 영천시 그거 맞지요? 네, 영천이 시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 승마장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마성제 때문에 갔습니다. 아, 맞습니다.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저희들 간 이유는 일부러 갔는데 저희가. 네, 마성제가 영천에서 열려서 저희들 예, 맞습니다. 찾아갔더니 아유.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마성제 관련한 분이 굉장히 바쁘셔서 저희들한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자료만 넘겨주시고 그 만나지는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만은 네. 그 마성제가 코로나 이전에 뭐 유네스코 추진하고 그러면서 네. 왕성했다가 요새는 네.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영천에 승마하는 곳, 승마 선수를 키우고 하는 그곳에 갔어요. 승마장에 갔다가 네,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고서원이 가깝기에 음. 갔는데 정몽주 선생의 초상화부터 시작해서 전각 그다음에 그분이 올라가서 낚시하셨다는 그 조옹대인가 늙은 용자 쓴 그 누각이 하나 있었어요. 네. 거기 시간 없어서 못 올라갔는데 다음에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 가야 됩니다. 시간은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는데 그렇게 안 걸리는데 저희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갔습니다. 네, 영광에서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올라가는 건 약간 좀 생각을 두 번 다시 해보고 가야 됩니다. 영광 갈 때는 저희들이 본부장님한테 이끌려가지고 정신없이 따라갔었는데 네. 저희끼리 가니까 조홍대를 네. 못 올라갔습니다. 평지에서 돌다가 그래도 중요한 발견을 하고 좋은 작품을 또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정몽주 선생의 이렇게 막 작품을 네. 관심감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근데 가서 보면 많이 보게 돼서 기뻤어요. 이 성균관을 재건하셨고 네네. 또 뭐 동방 이야기라고 네, 하죠. 성리학의 지도라고 합니다. 네, 그 정몽주 선생하고 그 정몽주 선생의 호가 포원이거든요. 네. 그 고려 말에 삼은이 있습니다. 네. 정몽주, 야은길제, 목은이색. 예. 참고로 목은이색은 한산입니다. 본가가. 예. 그래서 그 삼은이 있고 그분들이 그 성리학을 들여오고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동방 이야기의 지조 이렇게 큰 입석이 있는 겁니다. 언제 한번 도산서원 있는 안동 그쪽에 가서도 또 그런 비슷한 그 입석을 봤어요. 그러니까 큰 공로가 성리학, 그러니까 그 유학이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네. 국교 이념이 됐잖아요. 네. 국교가 돼가지고 통치 체제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크게 권장하고 많이 발달시킨 거죠. 그 폐해가 나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고려 말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성리학이었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그 조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통신사에 이제 고려의 통신사 사절로 네. 그 일본에 가게 됐잖아요. 네. 그때도 이 정몽주 선생님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고려하고 일본의 어떤 이해관계라고나 할까요? 그걸 논리적으로 그 설명을 해서 그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협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 포로도 굉장히 원활하고 순조롭게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이래만은 아니었다고 그 뒤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 외교의 네.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런 면이 저는 좀 굉장히 인상 깊고 우리가 그 조선통신사를 얘기할 때 어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기관과 이 기관을 딱 카트해가지고 거기에 딱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물론 그 부분을 클로즈업 하는 것은 좋지만은 저는 그것은 이렇게 긴 부분에 앞과 뒤를 카트한 한 것이니까 단면일 뿐이에요. 앞면도 보고 뒤도 보는 것이 저는 그 중요하고 전체를 봐야지 그 부분도 알 수 있고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같이 보는 점에서는 저는 이 통신사의 어떤 히스토리라 할까요? 이 스토리텔링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이 이 정몽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 한번 그 일본에서 일본 관련된 시나 이런 것들 이제 시가 많은 것을 또 웅변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여행 감상을 했든 네. 아니면 그 일본에 대한 문물이나 여행지에 대한 감상 뭐 이런 거를 했든 간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때의 심경이나 그때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그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문화 사상사 역시도 그 한 단면으로 보는 것과 통찰해서
쭉 다 통합해서 보는 게 그게 사거든요. 문화사, 뭐 이건 통신사의 사자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사상사 이런 거에서 다 통합한 가운데 한 단면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최소한 그 앞에 것은 다 녹아 있는 거죠. 버릴 건 버리더라도 녹아 있는 그 찌꺼기는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대 때 필담을 꼭 하셨고 필담으로 이제 한자를 활용하셔서 그런 점에서 이분이 이미 그 문해로도 탁월한 감각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 어떤 한 글자 한 글자에 그것으로 상대 이국의 나라의 정치가들을 포함한 그 당시에 그곳에 계신 분들을 감동시키고 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도 이해가 되시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사로잡아서 이미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을 다시 고려로 환극시킨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노력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분의 어떤 의미로서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거는 노력도 팔방으로 하셨지만 결국은 성과를 또 이루어내세요. 그러니까 그 점이 그렇죠. 저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에 대한 그 어마무시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그런 분들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안 됐는데 뭐 열심히 노력은 했다. 그런 그거는 것은 이제 핑계로 조금 여기지는 참으시고. 핑계로 여기지는 분들이 많죠. 예. 그 모든 노력은 다 있는데 그것이 성과로 어떤 작업의 그렇죠.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뭐 동서고금의 뭐 그럼요. 역사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본 승려 그때 네. 그 고려에 이제 뭐 이분이 고려 말이지만 그 일본 승려들을 먼저 그 tam복을 시키시고 그게 네. 전부 이분이 필담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너무 저도 한글을 사랑합니다마는 한자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어의 어떤 그 원뜻이라 그럽니까? 그거에는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파악하고 이해도가 그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담으로 해서 상대방 나라의 어떤 지위가 있는 일본 승려들을 먼저 tam복시키고 그곳에 있는 정치가들도 뭐 정치가들이 누굽니까? 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또 이해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을 받아내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나라의 고려인들을 다시 고려로 한국시키는데 백방으로 노력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래야겠죠. 노력하셨는데 또 결과를 이루어내셨어요. 네. 성과를 이루어내신. 그래서 저는 정몽주 선생님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 어떤 그런 점에서는 그 우리가 두고두고 조선통신사의 어떤 그 좋은 표본.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조선통신사가 조선시대의 조선일 뿐이지 통신사라는 것은 모든 시대 그 앞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점에서 이 통신사의 어떤 좋은 포본으로 저는 정몽주 선생님이 꼭 나오셔야 되고 네. 그 계속 거론돼야 되는 좋은 의미의 거론되시는 그런 분이 저는 포은의 정몽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에서 영천 좋았어요. 네, 그 일본 일본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런데 갔다 온 얘기들, 여행 갔다 온 얘기들이 그 해행 총재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그 1편에 정몽주 선생님 글이 있다고 해요. 시작이 그러다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시절에 이렇게 한국도 한 번 시킨 게 아니라고 해요. 또 그 뒤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원도 많고 예, 그런 것은 몇백 정말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었다는 그것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예, 우리 성과가. 그 선생님의 그 말씀에 노력만 갖고는 아니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그 아주 실질주의 법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해요. 성과를 네. 이루어내셨다는 점에서 저는 뭐 노력은 어느 분들이나 어느 시대나 하셨죠. 그렇죠. 근데 성과를 예, 네.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고려 말의 정몽주 선생님은 탁월한 외교관이고 네. 또 이 시대 때 물론 마상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상제라는 것도 너무나 인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 조선통신사의 그러니까 역사관이죠. 부산에 네. 있습니다. 네. 그 입구에 보면 마상제 말을 타는 그 마상제의 동상이라 그럴까요? 오브제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선명하게 잘 만드셨어요. 말을 탄 분의 그 얼굴이랄까 표정이 그게 무슨 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영천에 가서 뭐 마상제랑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부랴부랴 갔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10월 달에 이미 하시고 난 네. 뒤라 가지고 저희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는 말만 열심히 구경하고 왔는데요. 네. 그래도 그 신선하고 좋았습니다마는 네. 뭐 그런 게 약간 이 고려의 느낌이 그 문물을 겸비한다. 무예도 하시면서 문예도 굉장히 깊으신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이 정몽주 선생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고려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강감찬이라든지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의가 문물을 겸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는 아니 지금의 시대로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말을 그냥 탄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묘기에 가까운 그런 재주를 그 부리신 거의 뭐 그러면 이거는 국가급이 아니라 인류적인 그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원장님, 네. 지금은 말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요. 그렇습니까? 네. 다른 의미에서요. 뭐 네, 네. 취미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수렵의 민족도 아닌데 그런 시기도 있었겠죠.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삼국이지만은 다 네. 연관돼 있고 고구려 기상이 통일 들어가서 뭐 그렇죠. 고려, 뭐 조선으로 다 이어지는 거고 독립운동도 다 뭐- 그런 분들의 그 기상이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거가 너무나 인기가 있는 이 조선통신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포함이 되는 인기 있는 것이 그 카테고리가 마상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영천에 있고 아직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오를 때도 있고 조금 꺼질 때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유 영천시 여러분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네, 성과가 있다면 마상제를 찾아갔지만 네.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던 이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따로 제가 연락처를 받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마상제 관련된 또 조선통신에 관련된 그런 훌륭한 문서들을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유림방송 시청자분들께 그것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조선통신사에 관련해서 또 조선통신사에 국한되지 않고 그 우리 이란친선협회의 상임 이사님이신 배준영 선생님의 그 가교를 저희들도 역활용하여서 일본과 한국에 나아가서 이제 중국까지 저희들이 표방한 동아 삼국 문화의 그 기행에 적절한 소스가 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노력은 누구나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저희들도 유림방송 함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뭐 배준영 선생님 이란 친선 협회의 상임이사이시니까 잘 저희들이 활용을 하여서 네. 활용당해 주십시오. 예, 네. 한국과 일본의 그래서, 좋은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한일의 그 교류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를 이루도록 성과 없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이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의미하진 않습니까?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성과를 이루지 않고는 논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은 조금 가슴에 묻어두고 그 말은 그 말 같지만 이제 유념하고 네 알겠습니다. 성과를 이룬 분이 네 배준영 선생님의 코멘트에 그 가치가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네,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네, 이제 생각을 명심하고 성과를 이루도록 유림방송과 더불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이 성과 없으면 안 된다. 오늘 집에 가서 벽에다 써붙이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좋은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배준영 선생님도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달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